아이한테 물어보지 말고 할 걸 그랬어요. 왜 아이한테 물어보죠? 내가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말 했나? 이혼하라고 한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는 동전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이혼을 고민하실 때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한테 이혼을 물어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가 안 좋아서, 엄마랑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 너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시나요? 특히 나이가 어린 자녀한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는 분이 계시고, 두 번째는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이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은 함께 살아야지.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이혼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이제 그런 스토리인 거예요. 대부분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상담을 할 때 얘기하시죠. 아이한테 물어보지 말고 할 걸 그랬어요. 그때 할 걸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혼의 타이밍을 또 놓친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왜 아이한테 물어보죠? 아이한테 이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뭐 초등학생이야? 중학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걸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면요. 내가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이혼이라는 건 되게 중대한 결정이죠. 자, 이혼을 할 건데, 중대한 선택에는 뭐예요? 그거에 따른 책임이 따라와요. 내가 선택을 했는데 예상외로 이혼 후에 나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어져서 경제적으로 공공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됐어. 그럼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혼하고 나서 결과가 좋을 때는 뭐 책임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좋으니까. 근데 결과가 나빠. 악화됐어. 나의 삶이 결혼하기 전보다 더 바닥으로 떨어졌어. 더불어서 내 자녀의 삶도 그렇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나를 비난할 수도 있겠죠. 엄마가 그때 이혼해서, 아빠가 그때 이혼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책임인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지기 싫은 거죠. 뭐 싫거나 두렵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누구한테 맡겨요? 자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는 굉장히 어려. 초등학생이야. 인생이 뭔지도 몰라. 이혼이 뭔지도 몰라요. 통찰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될 아이에게 오히려 아빠가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거에 따른다. 그거는 결국은 뭘 하겠다는 거냐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그러니까 내가 참고 살아. 아, 그래. 아이가 이렇게 원하니까 그래. 참고 살자. 그리고 참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더 흐르고 아이는 어른이 돼서 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뭘 얘기하겠어요? 너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았다. 너 때문에 엄마랑 아빠가 참고 살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참고 사느라고 그동안 받았던 고통, 나의 인생, 나의 잃어버린 10년을 이제는 네가 나한테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녀한테 부채의식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자녀한테 이제는 떠맡기는 거죠. 자, 네가 선택을 했고 나는 네 말대로 이혼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해서 발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네가 책임져야 돼. 너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자녀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내가 그런 말 했나? 내가 어릴 때 엄마 아빠 이혼하지 말라고 했나? 이혼하라고 한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는 그 어릴 때 언젠가 했었던 것 같은 어슴푸레한 기억 속의 그 일을 가지고 이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이보다 더 무책임한 부모가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거는요, 특히 나이 어린 자녀한테 물어본다는 건요, 그냥 점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전 던지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을 딱 던졌어. 앞면이 나오면 나 이혼할 거고 뒷면이 나오면 이혼 안 할 거야. 그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이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냥 동전 던지기를 하세요. 이혼을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동전을 던지십시오. 차라리 그게 아이한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아이라도.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삶에 대한 통찰이 없는 아이한테 부모의 이혼에 대한 의사를 물어본다는 거는 포호빙하라고 해서요,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는 거나 맨몸으로 황하를 건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혼을 고민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유를 생각을 하세요. 그거를 문제로 제기를 하시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애정도 없고 신뢰도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이혼을 하십시오. 이혼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이혼이 고민이신 분들은요, 분명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지 않으면 이혼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 그럼 나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충실하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부부는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아이가 아니고요. 아이 때문에 부부가 어떤 다른 결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 부부는 애정이 있는가? 좋아. 애정이 없어. 그러면은 신뢰라도 있는가? 그거를 따져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 없으면 이혼하세요. 아이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이게 있어. 가능성이 있어. 그럼 이혼하지 마세요.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지, 결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한테 그런 거를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혼까지 염두에 두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육권을 서로 다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자녀 양육권을 당연히 주장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화를 내니까 아이들은 이제 어린 자녀들이란 말이죠. 자녀들은 엄마가 화난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미운 거죠. 엄마를 화나게 하는 아빠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한테 아빠 빨리 양육권 줘. 양육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양육권 빨리 엄마 줘. 그것 때문에 엄마 화났으니까 빨리 엄마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상황 여러분 재밌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시는 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는 그냥 이 순간 회피하고 싶어요.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육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아빠가 엄마한테 안 주니까 싸움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주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도 되는지 너의 생각은 어떤지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는 아이한테 아동 학대입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예요.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자, 첫 번째 아동 학대, 두 번째 책임 회피, 세 번째 자기 인생을 운에 맡기는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제 말씀을 명심하시고요. 이혼이 고민이신 분들은 내가 이혼까지 생각하게 만든 그 문제의 그 현상에 몰두하십시오. 주변의 의견은 구하지 마시고요.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묻지 마십시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야, 까미가 감독자야. 까미가 감독하고 있어. 너네 뭐 하는지. 그래? 큰동아 위에 봐봐. 알고 있어? 까미 지금 큰동이 뭐 해? 가방 챙기는데. 무슨 가방? 까미 묶고 갈 가방. 까미 까미야? 까미 여기 둘은 뭐 하고 있나? 까미 관찰. 관찰, 까미를 관찰해? 너는 언니 검정색 그 청바지 말고 언니한테 검정색 바지 빌려달라고 했는데 청바지 말고 바지가 없어. 없어? 다른 거 봐봐 있나? 나한테 다 청바지. 언니 이 바지 입을 거야? 언니도 입어. 알았어. 까미 귀엽다. 응.